자, 인플로이 추상형 클래스 내에서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 4개가 있죠. 이 4개의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여러 개의 인스턴스 변수를 조작하는 프로퍼티, 그리고 어닝스, 그리고 toString 메소드를 이 추상형 클래스에 정의를 해놓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어닝스, 급여를 지급받는 것, 이 메소드는 4개의 파생 클래스마다 각기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추상형 클래스 내에서는 이 어닝스를 abstract로 선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employee 추상형 클래스를 상속받은 각각의 파생 클래스에서는 이 earnings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와 함께 toString 메소드도 오버라이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이어그램을 갖고 표로 나타낸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우선 employee 추상형 클래스, 여기에 있는 earnings 메소드는 추상형 메소드로 선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여기는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자,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해놨어요. 자, 참고로 이 employee 추상형 클래스지만 이 추상형 클래스에 상속을 해준 기반 클래스가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했죠. 이 추상형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지만 employee에서 오버라이드 해갖고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이것을 문자일로 출력하는 메소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alaried employee, 주급을 받는 겁니다. 주급을 earnings 메소드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 이것은 앞에 있는 이 3개의 내용과 함께 주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hourly employee, 자, earnings 메소드, 자, 여기에는 40시간 이전일 경우, 40시간이 초과해졌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1.5배의 급여를 더 더해줘서 리턴해주는 것, 이게 earnings 메소드, hourly employee 클래스 내에 있는 earnings 메소드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toString은 기반 클래스에 있는 내용, 이 3개가 되겠죠. 3개와 함께 여기 있는 것처럼 주급, 그리고 시간, 이거를 함께 출력하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commission employee, 자, 판매 수당, 즉 판매 수당 비율 곱하기 판매량, 이거에 따라 급여를 리턴하는 earnings. 자,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는 판매 수량, 그 판매 수당 비율, 자, 이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자, 이거의 직접 기반 클래스는 요것이 되겠죠. 간접 기반 클래스는 요것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얘에 대해서 직접 기반 클래스는 얘가 될 거고 간접 기반 클래스는 얘가 될 겁니다. 자, 베이스 기본급여, 거기에 더해서 판매 수당 비율, 그리고 판매량, 이걸 합산해 갖고 earnings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toString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전체 판매량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베이스 셀러리까지 함께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설계를 갖고 실제 코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인플로이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빨 빠진, 즉 미완성의 코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하단 부분에 earnings가 있네요. 메소드에 선언만 돼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스, 즉 이와 같이 브레이스가 이 메소드에는 없습니다. 메소드 선언만 돼 있어요. 미완성의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앞쪽에 abstract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employee 클래스 내에
하나의 abstract 메소드 프로퍼티가 있음으로 해서 이 클래스는 abstract 키워드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완성의 코드이기 때문에 employee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추상형 클래스입니다. 요게 인스턴스 변수, 여기 프로퍼티가 되어 있네요.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프로퍼티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가 나오네요.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인수로 전달받은 3개의 인수를 이 매개 변수로 할당받아서 이 안에서 여기에 프로퍼티 값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toString 메소드가 있어요. 오버라이드를 했네요. toString 메소드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땡땡이 하고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비록 없지만 컴파일러가 삽입을 해놔요. 모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직접 또는 어떤 클래스를 경유해 갖고 간접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 내에는 toString 메소드를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한 겁니다. 기존에 오브젝트에 있던 toString 메소드를 묵살하고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social security number. 이걸 문자열 보관으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 문자열의 객체를, 주소를 리턴하게 됩니다. 주소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를 만든 것은 이 영역에서 문자열을 만들고, 문자열, 그리고 이 문자열의 주소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 추상형 클래스를 상속받아 갖고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alaried employee 클래스입니다. 자, employee 클래스, 추상형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weekly salary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그러면 employee에 있던 모든 멤버들을 상속을 받습니다. 자, employee에 있던 뭐가 있었죠?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생성자, 그리고 toString, 그리고 이빨 빠진 메소드지만 earnings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걸 모두 상속을 받아서 확장을 합니다. weekly salary까지 포함된 걸로. 자, 생성자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수로 전달받아 5개, 하나, 둘, 4개네요. 자, 4개의 인수를 가지고 할당받은 매개 변수들입니다. 그 매개 변수들 가운데 3개를 추려내 갖고 우선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럼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호출해서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여기에 값을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weekly salary 마지막 4번째에 있던 매개 변수의 값을 읽어서 여기에 프로퍼티로 호출해요. 자, 프로퍼티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퍼티에 set 접근자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value로 갈 겁니다. 자, set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value로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한 다음에 value 속에 있는 것을 인스턴스 변수, 즉 여기에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될 겁니다. 자, salaried employee예요. employee에 있던 earnings 한번 볼까요? earnings 여기 있네요. 자, employee라는 추상형 클래스에서 미완성의 abstract 메소드로 정의해놓은 걸 상속을 받아서 이 클래스 내에서 오버라이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써갖고 weekly 값을 읽어서 리턴하는 형태. 즉 완성된 형태입니다. 바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디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salaried employee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해준 기반 클래스는 추상형 클래스지만 파생 클래스인 salaried employee에서 미완성의 메소드 earnings를 완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샐러드 인플로이는 이제는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콘크리트 클래스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었던 투스트링 어떤 거죠? 요거죠. 요거를 또다시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자, 어떻게 새롭게 정의를 했을까요? 자, 요 바디 속에 있습니다. 자, 요 문자열과 베이스는 뭘까요? 기반 클래스. 즉, 여기에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 인플로이. 여기에 있는 투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투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인플로이에 있는 투스트링 메소드로 가서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이거를 문자열로 만듭니다. 그 문자열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를 해서 앞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을 합니다. weekly salary 값을 읽어서. 자, toString은 기반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을 오버라이드하고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면서 기반 클래스에 있었던 toString 메소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요.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오고 그것을 weekly salary와 함께 묶어서 화면에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문자열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ourly employee입니다. hourly employee도 마찬가지 employee 추상형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wage, hour라는 인스탄스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호출되네요. 우선 앞에 있는 3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여기 있는 프로퍼티를 호출해요. 프로퍼티 호출. 프로퍼티 set으로 가겠죠. wage 프로퍼티의 set, hour의 프로퍼티의 set으로 갑니다. 그래서 wage에 있는 값을 할당받게 되고 hour의 값을 value에 있는 값을 즉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는 값 요것을 읽어서 요 hour 인스탄스 변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earnings 메소드 또 오버라이드예요. 어떤 걸 오버라이드 하나요? 기반 클래스인 employee에 있던 earnings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죠. wage hour 곱해고 그리고 40시간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를 하는 것. earnings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오버라이드 해갖고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기반 클래스에 있었던 기반 클래스 뭐라고 했죠? employee 추상형 클래스입니다. 여기 있던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해갖고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반 클래스에 있던 toString을 명시적으로 호출해요. 그럼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이게 문자열로 되겠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wage와 hour를 읽어서 함께 리턴해 줍니다. 자, 이 상태로 earnings 미완성의 기반 클래스에 있었던 employee 클래스에 있었던 미완성의 earnings를 여기 와서 명시적으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자, 따라서 hourly employee 클래스도 concrete 클래스가 되는 거죠.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mmission employee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추상형 기반 클래스인 employee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상속받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gross sale, commission rate, 인스탄스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했어요. 생성자로 호출합니다. 3개를 추려갖고 베이스, 즉 employee에 있는 생성자로 호출해서 프로퍼티와 인스탄스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gross sale, commission rate 여기에 4번째와 5번째 있는 값을 읽어서 여기에 값을 초기화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가서 earnings 기반 클래스에서 이빨 빠진 추상형 메소드 earnings를 상속받아서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한 겁니다. 커미션 레이트과 그로스 A를 곱해갖고 결과를 리턴하는 거예요. 투스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 클래스에 있었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었던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베이스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투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세일 커미션 레이트 이거를 읽어와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그 문자열의 주소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는 커미션 인플로이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인플로이 클래스로부터는 간접 상속을 받았어요. 자, 앞에 있는 UML 다이어그램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커미션 인플로이로부터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커미션 인플로이를 상속해준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겠죠. 오브젝트 클래스. 얘 또한 간접 상속을 받았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는 이 두 개의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베이스 셀러리를 인스턴스 변수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몇 개인가요? 인수로 전달해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6개. 6개들 가운데 5개를 추려갖고 베이스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가 어떤 거죠? 요거죠. 이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요. 자, 여기로 갔어요. 어디로 갈까? 여기로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할아버지 쪽에 보내야 될 것 3개가 있죠. 3개를 보내서 인플로이 추상인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갖고 초기화를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원래 손자 클래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베이스 셀러리 마지막 부분 요거를 갖고 초기화를 하게 될 거죠. 자, 다시 한번 손자 클래스입니다. 손자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면 아버지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5개의 인수를 가지고 아버지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쪽으로 3개를 보내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초기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고 여기 나머지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고 다시 원위치 즉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여기에 손자 쪽에 해당되는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프로퍼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arnings 여기서 또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오버라이드. 자, 어떤 거? 현재 earnings가 소속되어 있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 여기에 상속해진 기반 클래스 커미션 인플로이에 있는 earnings를 오버라이드하고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베이스 셀러리 프로퍼티 값을 읽어오고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earnings를 호출합니다. 베이스 earnings. 자, 베이스는 커미션 인플로이라고 얘기했죠.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earnings 요겁니다. 요게를 2개를 해갖고 리턴한 결과 이것을 전달받게 되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베이스 셀러리와 함께 더해서 결과를 리턴하게 되는 것. 자, 마찬가지 투스트링도 마찬가지예요.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어떤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하느냐? 기반 클래스인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하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 안에서 베이스 즉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투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 결과를 받아서 베이스 셀러리와 함께
문자열로 리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추상형 클래스인 인플로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4개의 콘크리트 파생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구동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코드에서는 이스 연산자가 있어요. 자, 이스 연산자는 하는 역할이 이 이스 연산자를 호출한 참조 변수가 실제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주는 연산자예요. 자, 따라서 리턴 값은 true 또는 false의 불 타입으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메인 메소드 내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 타입을 통해서 4개의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셀러리드 임플로이. 자, 요 셀러리드 임플로이 메모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셀러리드 임플로이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습니다. 물론 셀러리드 임플로이의 기반 클래스인 임플로이 클래스 여기 멤버들도 모두 복사해 놓죠. 그런 다음에 생성자 파생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존 스미스 111-800 이 값을 갖고 초기화를 합니다. 자,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를 수행하기 전에 우선 기반 클래스에 3개의 first name, last name, security number 이것을 보내서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먼저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럼 기반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변수가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파생 클래스 쪽으로 와서 나머지 800을 갖고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른편에 객체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셀러리 임플로이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 바타입 있죠.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사용한 클래스 타입 이것과 동일하게 이 참조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주소값이 OX11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hourly employee 마찬가지 과정이에요. 메모리를 만들고 hourly employee에 있는 모든 멤버 복사해 놓고 기반 클래스인 employee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기반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파생 클래스의 인스턴스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끝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hourly employee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commission employe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객체를 만들어서 멤버 복사해 놓고 초기화 끝내 놓고 그 다음에 commission employee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주소는 OX22라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것을 OX33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17번째 줄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엠플로이. 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엠플로이 클래스. 자,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엠플로이 여기 멤버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엠플로이의 기반 클래스인 커미션 엠플로이 클래스 모든 멤버 복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커미션 엠플로이의 기반 클래스인 임플로이 클래스 복사해 놔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인수를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호출하죠. 자, 수행되기 전에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합니다. 또한 이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인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또 호출해요. 자, 그래서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초기화 끝내놓고 그 다음에 커미션 인플로이의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끝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가 순차적으로 호출되고 그리고 수행하고 끝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는 초기화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참조 변수에서 가리키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객체의 주소를 OX777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777. 자, 이 그림을 17번째 있는 것을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60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 속에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 그리고 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의 기반 클래스인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 복사해 놓고, 또 이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인 인플로이 클래스 여기 있는 내용 모두 복사해 놓고, 또한 인플로이 클래스도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도 복사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여기 있는 생성자. 자, 이 생성자가 호출돼 갖고 초기화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선 기반 클래스 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 5개 인수를 전달해서 아버지 클래스인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이 생성자도 보니까 이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기반 클래스에 다음과 같은 3개의 인수를 보내갖고 초기화를 수행을 해요. 자, 그럼 제어권이 이쪽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보낸 인수의 개수도 3개. 자, 그런 다음에 first name 값을 읽어옵니다. 아마 밥이었을 거예요. 밥이라는 문자열을 읽어서 first name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 값 밥이 초기화되게 되겠죠. 끝난 다음에 제어권은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서 요게 수행됐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로스 세일 값을 읽어와요. 그로스 세일 5천이 인수로 전달됐죠. 그로스 세일 인수로 전달됐습니다. 5천이 인수로 전달됐어요. 자, 그 인수를 여기서 받아서 읽어서 요 프로퍼티에 할당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으면 프로퍼티가 get으로 갑니다. set으로 가요. 자, 그로스 세일 여기 있는 거 여기죠. set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접근해요. 접근하고 오른편에 있던 요 5천이라는 값을 value 속에 할당하게 됩니다. 5천. 자, 5천이라는 값을 읽어서 그로스 세일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5천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커미션 에잇 인수로 전달한 것, 여기에 인수로 전달한 것. 자, 그 값을 매개 변수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커미션 레이트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미션 레이트 프로퍼티 내부에서도 셋으로 접근해 갖고 인스턴스 변수인 커미션 레이트 여기에 값을 0.04로 초기화를 해요. 초기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마지막으로 베이스 셀러리 값을 읽어서 이쪽 프로퍼티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셋으로 가서 여기에 3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객체가 완성이 된 다음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참조 변수예요. 자,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가리키게끔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죠. 자, 요거는 앞에 있는 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자, 여기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참조 변수입니다. 그걸 라이트 라인 하래요. 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참조 변수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화면 출력하는 것. 자, 참조 변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직접 여기로 가서 toString 메소드가 수행되겠죠. 자, toString 메소드로 갔는데 수행되는 과정을 볼까요? 베이스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하래요. 요 클래스의 베이스는 이거. 여기 있는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기로 가봤더니 베이스에 있는 또 toString을 호출하랍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가 소속된 이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 요거죠. 여기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호출이 돼서 first name, last name, security number, 자, 이 세 개를 문자열 하나로 만들어서 리턴하게 주게 됩니다. 자, 리턴 받은 것 이쪽으로 다시 와서 거기에 더해서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gross sale, commission rate, 이것을 연결해 갖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해 주게 돼요. 그 리턴된 거를 이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베이스 셀러리, 프로퍼티죠. 요거죠.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get으로 갑니다. get으로 가서 베이스 셀러리, 여기 있는 값 300을 읽어와서 앞에 있는 문자열과 연결해서 리턴해 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참조 변수가 호출되면은 그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toString 메소드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3번째 줄에 배열이 나옵니다. new,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해요. new, 메모리를 만들어라. 근데 어떤 메모리냐? 리스트 배열입니다. 리스트는 1학기에 배운 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배열을 만든다. 배열을 만드는데 몇 개짜리 배열을 만드느냐? 여기 집합 표시가 있죠. 집합 표시. 여기에 초기화 조건입니다. 자, 배열 속에 들어가는 집합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배열 4개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배열 4개짜리. 자, 4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배열 요소. 배열은 이 전체를 의미하고 배열 요소는 이 안에 있는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들이 배열 요소입니다. 이 안에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야 될 타입은 뭘까요? 그 타입을 여기에 지정한 겁니다. employee type. employee type.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배열은 이 전체고 이 배열 속에 있는 각각의 요소의 타입은 employee type입니다. 그것을 요 꺽쇠 안에 선언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는 employee type이다. 자, 배열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0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1, 그 다음엔 2, 그리고 3. 자,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각각의 요소에 들어갈 타입은 employee type. 자, 이 안에 요소들의 값을 정해봅시다. salaried employee. 어떤 거죠? 참조 변수입니다. 즉, salaried employee 요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OX111을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즉, 참조 변수를 읽어오게 되면은 OX111을 읽어와요. 자, 그러면 읽어와서 0번째 요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요소의 타입은 employee 타입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ourly employee. 이것 또한 참조 변수입니다. 자, 요 객체를 만들 때 쓰던 참조 변수죠. 주소값은 OX22. 읽어와서 이 배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참조 변수예요. 이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값을 읽어옵니다. OX333. 그를 2번째 요소에 집어넣습니다. 333.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뭐였죠? OX7777. 값을 읽어옵니다. 자, 여기에 OX777. 이것을 기록을 해요. 주소값을 읽어와서 이 안에 있는 배열의 요소값으로 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소의 각각의 타입은 employee 타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employees.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employees. 이것도 참조 변수입니다. employees. 자, 잘 써지지 않는데 employees.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가 뭘 가리키나요? 오른편에 만들었던 배열의 0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를 확인해 봅시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자, employees의 참조 변수죠. 꺽쇠 세 번째 OX777이에요. employees 여기죠. 요게 꺽쇠 세 번째 OX777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주소를 따라가다 보면은 요 OX777에 갑니다. 따라서 employees 배열에 대한 참조 변수죠. 그리고 그 배열 속에 있는 세 번째 요소에 접근하는 것. 값이 얼마였죠? OX777. 결국에는 세 번째 요소가 요 객체를 가리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객체는 하나가 있지만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참조 변수는 몇 개인가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는 요 배열 속의 세 번째 요소. 이 두 개의 참조 변수가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배열 세 번째 요소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했죠? employee 클래스 타입입니다. employee 클래스 타입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키는 것. 아, 여기서는 할아버지 객체네. 할아버지 참조 변수네요. 할아버지 참조 변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손자 객체를 가리키는 것. 문제 없다고 했죠. 자, 요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서 for each문이 나옵니다. for each문은 컬렉션 속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순차적, 즉 0번째부터 하나씩 읽어오는 겁니다. 자, employees 뭐죠? employees 요겁니다. 배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 자, 컬렉션이에요. 배열도 컬렉션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이 컬렉션 리스트 배열 속에 있는 컬렉션 속에 있는 것 그 중에 0번째부터 하나씩 읽어오는 겁니다. 어디에? current employee에 하나씩 읽어오는 거예요. 0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자, 0번째 요소가 뭐라겠죠? OX111. 타입은 employee 타입. 자, 그러면 이 current employee 요 타입은 뭘가 될까요? 하나씩 읽어왔기 때문에 요 요소의 타입이 될 겁니다. employee 타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배열 속에 있는 0번째 요소부터 하나씩 읽어와서 이쪽으로 할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0번째 요소부터 갖고 오게 되면은 요게 OX111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입은 employee 타입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current employee. 자, 이렇게 되면 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요게 current employee. 자, 얘 또한 요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또한. 자, 다시 한번. current employee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예요. 여기에는 OX11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current employee. 자, OX111을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입니다. 자, 이 참조 변수는 current employee 이름을 갖고 있어요. employee. 자, 이게 무슨 타입이라고 했죠?
인플로이 타입입니다. 즉 셀러리드 인플로이 객체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아버지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예요. 자, OX111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 연산자가 나오네요. 이스 연산자는 왼쪽에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타입이 아니면은 false가 돼서 이 품은 안으로 못 들어가죠. 만약에 true가 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current employee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요거죠. 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salaried employee입니다. 따라서 is 연산자는 false가 될 거예요. 자, false가 되면 55번째 줄로 옵니다. current employee 아버지 클래스 타입인 employee 클래스 타입입니다. 참조 변수죠. 얘를 통해서 earnings를 호출합니다. earnings.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earnings를 호출해요. 아버지 이름. 자,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이 멤버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 있는 earnings를 살펴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키워드가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파생 클래스 쪽에 earnings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earnings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r each의 첫 번째 반복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복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employees에 있는 컬렉션 속에 있는, 자, 여기 컬렉션이 있죠. 컬렉션 속에 있는 이젠 1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요 current employee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자, 1번째 요소의 값 OX2입니다. 자, 요것 또한 employee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employee 타입. 자, 여기 있는 것처럼 current employee 참조 변수입니다. current employee 어떤 건가요? OX2. 그러면 여기 있는 참조 변수가 요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얘를 가리키지 않고 OX2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끊어지고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write line을 했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우선 기반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을 먼저 호출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준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런데 toString 메소드에 오버라이드가 돼 있어요. 그럼 파생 클래스에도 오버라이드가 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urrent employee가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타입이냐 물어봅니다. 자, 가볼까요? 자, current employee가 가리키는 객체. 이 객체의 타입은 hourly employee입니다. 따라서 이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 것이 클래스 타입이 hourly employee예요. 따라서 is 연산자는 false가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current employee 얘를 통해서 earnings를 호출합니다. 자, 볼까요? current employee 여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준 기반 클래스에 있는 earnings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earnings 앞에 버추얼이 있어요. 그럼 파생 클래스 쪽으로 갑니다. 요게 오버라이드 돼 있네요. 그럼 결국엔 최종적으로 파생 클래스에 있는 earnings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놓친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for each가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employees라는 컬렉션 속에 있는 이제는 2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얼마인가요? OX333. OX333. 즉, current employee는 OX333입니다. 참조 변수를 write line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current employee. 얘는 더 이상 얘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세 번째 OX333이 있는 요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요 부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current employee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것. 이 객체입니다. 이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요. 참조 변수 하나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아버지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물려준 기반 클래스 쪽으로 가겠죠. 요게 toString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toString 앞쪽에 오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생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인지 살펴봅니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파생 클래스 쪽에 있는 toString이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이수연산자로 갑니다. current employee OX333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클래스 타입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루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커미션 인플로이 타입입니다. 커미션 인플로이 타입. 따라서 false가 돼요. false가 되면 55번째 줄로 가겠죠. 자, current employee가 가리키는 객체. 그 객체 속에 있는 earnings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current employee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요놈. 여기에 기반 클래스에 있는 earnings를 호출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가 물려준 기반 클래스 쪽으로 먼저 접근합니다. 여기 earnings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버추얼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파생 클래스에 earnings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있어요. 그럼 파생 클래스에 있는 earning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바퀴가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예요. employee 컬렉션 속에 있는 자, 컬렉션 요 전체죠. 그 중에 지금까지 0, 1, 2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 OX777을 살펴봅니다. OX777을 가져와서 여기에 할당하게 돼요. 그럼 current employee는 어떻게 될까요? OX777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젠 얘도 아니고 이 current employee라는 참조 변수는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얘를 가리켜요. 자, OX777 아버지의 여기서는 손자네요. 증조 할아버지네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가 손자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자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current employee 문자열을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current employee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만 있다라는 말은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라는 얘기입니다. toString 메소드. 자, current employee 할아버지 이름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으로 접근합니다. toString 메소드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기반 클래스의 override에서 toString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override 했다는 말은 파생 클래스에서도 또 toString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파생 클래스 쪽으로 갑니다. 요게 toString 메소드가 override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갑니다. 있어요. override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제일 밑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돼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urrent employee가 가리키고 있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타입을 알아봅니다. 그 객체 타입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이냐 물어봅니다. 자, current employee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요 객체 어떻게 만들어졌죠?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따라서 is 연산자는 true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맞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여기 들어와 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current employee 이거를 다운캐스팅 합니다. 어떻게?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타입이 될까요? 즉 오른편에 있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으로 또 다른 임플로이라는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조 변수. 즉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employee 너도 가리켜라.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참조 변수 employee입니다. 이 참조 변수의 타입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이에요. 얘가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객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객체는 하나예요. 그런데 참조 변수는 몇 개가 연결되어 있나요? 우선 17번째 줄에서 만든 요 참조 변수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요 참조 변수 즉 여기서 만든 거죠.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에 배열 객체로 만든 요거 하나. 자, 요거 하나도 또 얘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현재 current employee 이 참조 변수가 또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current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게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운캐스팅에서 할당받은 요거죠. 즉 현재 보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둘, 셋 그리고 배열 객체 OX777 여기 있는 것 총 4개의 참조 변수가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요 참조 변수의 타입은 뭐죠?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두 번째 배열 속에 있는 이 OX777 세 번째 첨자에 있는 것 무슨 타입이라고 했죠? 임플로이 타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임플로이 타입. 그 다음에 세 번째 current employee 컬렉션을 순환을 하면서 가져온 요게 무슨 타입이라고 했죠? 임플로이 타입. 네 번째 다운캐스팅에서 나온 요 타입. 얘는 다운캐스팅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꼼꼼하게. 자, 다운캐스팅을 했습니다. 이젠 다운캐스팅이 있기 때문에 객체 속에 있는 모든 퍼블릭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임플로이 어떤 거죠? 마지막에 만든 요거죠. 요거를 통해서 베이스 셀러리 여기에 접근해서 값을 요 값으로 곱해서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로이에 있는 베이스 셀러리 퍼블릭 프로퍼티를 호출했어요. 그 다음에 current employee 이쪽으로 와서 current employee 뭐죠? 요거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객체를 참조했던 것. earnings를 호출합니다. 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객체를 참조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물려준 요
earnings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출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손자가 갖고 있던 earnings를 호출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커런트, 이제 포이치가 끝났습니다. 브레이스가 닫혔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커런트 인플로이,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인플로이, 바디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커런트 인플로이와 인플로이, 얘는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커런트 인플로이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것.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것은 배열 속에 있었던 OX777 인플로이 타입의 참조 변수 얘와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요 참조 변수만 남아있게 됩니다. 언제? 요게 브레이스가 닫히면.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는 하나씩 불러오는 겁니다. 배열 속에 있는 첨자 0번째, J가 0부터 시작하죠. 0번째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플로이 0번째 뭐죠? OX111입니다. OX111 얘가 되겠죠. 얘의 get 타입을 가져옵니다. 그럼 get 타입이 뭐냐?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타입을 문자열로 리턴해 주는 것. 이것이 get 타입이에요. 자, 볼까요? OX111, OX22, OX333, OX777 이게 포문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불러올 겁니다. OX111 얘죠. 클래스 타입은 이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셀러리드 인플로이입니다. 그리고 OX22 이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아울리 인플로이. 그리고 세 번째는 커미션 인플로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예요. 따라서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 객체의 클래스 타입을 문자열로 리턴해 주는 것. 이것이 get 타입입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셀러리드 인플로이, 아울리 인플로이, 커미션 인플로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문자열로 리턴해줘서 화면에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메인 메소드가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는 모두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를 만든 것, 메인 메소드 안에 있었던 것, 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그리고 얘도 없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인플로이 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객체는 참조 변수가 하나도 참조하고 있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따라서 인플로이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배열 객체는 어떤 누구의 참조 변수도 참조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셀러리드 인플로이 이 객체 얘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객체도 스스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 객체도 참조 변수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역 변수여라서 사라졌기 때문에 얘도 사라집니다.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자, 이것을 쓰레기 수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모든 객체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도 없다면은 이 객체, 배열 객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객체는 바로 그 즉시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되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코드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for each 이 부분, 저도 설명할 때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참조 변수가 어떤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코드의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